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1일 선상TV의 굿샵 방송 10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실종이 됐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기 전에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나 상황이 불리할 때 그렇게 부러졌던 민생도 협치도 다 날아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어떤 짓도 벌일 태세고,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을 총공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민주당과 비슷한 스탠스로 김건희 여사만 물어뜯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폭주는 대통령을 비롯해 검찰총장, 검사, 판사, 장관 할 것 없이 저것들 마음에 안 들면 모조리 탄핵시키겠다고 얼음장입니다. 정작 탄핵당해야 할 인간들은 민주당과 야당의 둥지를 틀고 있음에도 대래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내로남불도 폭격기 수준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른 이재명이가 2판 4판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도 좌파들이 총결집해서 윤석열 끌어내리기에 총력을 벌일 겁니다. 물론 학대해석은 건물이지만 이전의 경험칙으로 볼 때 이런 상황의 연장선상에서는 항상 폭동이 따라 붙었습니다. 지금 정강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태극기 세력이 좌파들의 심장부라는 광화문을 지배하고 있고 수적 우위까지 점하고 있으니 이전 광화문을 지배한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처럼 그렇게 압박수단을 쓰기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겁니다. 이미 우파가 여러분 알다시피 대통령실 앞에도 광화문도 크고 작은 요소요소에 다 다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좌파들이 마땅히 국민들에게 그 거대한 힘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비율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민노총 정교조 촛불 이런 예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민노총이나 정교조나 아마 이 촛불 세력들이 기어 나오면 꼭 금방이라도 폭력이 벌어질 것 같이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갔던 그 시대는 이미 간 것 같습니다. 응집력도 지금은 완전히 맛이 갔고 심지어는 우파 집회 옆을 지나갈 때 아예 고개도 안 돌리고 어떤 인간들은 피켓으로 자신의 얼굴을 막고 지나가는 완전히 역전된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파들이 그 오랜 세월 단련을 떼다 보니까 좌파들 생각에는 아니 왜 이렇게 우파들이 강해졌을까? 심지어는 그 정교조나 민노총이나 촛불이나 여기에 우파 전사들이 시비를 걸어도 그냥 도망가거나 피해버리는 참말로 상상도 못하는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혹자들은 광화문 태극기 세력들이 너무 얌전하다는 이런 핀잔을 하지만 지금 상황은 폭력이나 폭동을 동반한다고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해결될 기미는 없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집회에 나오지도 않는 인간들이 단돈 10원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나 쳐다보다가 이래라 저래라 헛소리만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파가 망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하면 지가 나와서 앞장서서 폭동을 일으키니 폭행을 하면 될 것인데 지는 다치기 싫고 지는 손해보기 싫고 지는 힘든 일을 하기 싫으면서도 꼭 헛소리만 매일같이 나불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초질간 문재인 정권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분노했던 대한민국의 공산화, 근현대사 왜곡, 남북 평화쇼, 친일 반일 선동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연장선상에서 국민 주권을 도둑질한 부정조약선거의 원흉을 잡아서 처단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의 모든 선거에서 공명정대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순수한 투쟁일 뿐입니다. 이 나라를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기성전 김건희 여사 물고뜯기, 이유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검사 탄핵, 판사 탄핵, 장관 탄핵, 이른바 입법 폭거를 넘어선 입법 쿠데타를 자행하고 있지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몽둥이를 드는 인간들이 없습니다. 이재명 방탄의 보복 탄핵,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 검사를 탄핵하게 되면, 만약에 뭐 되지도 않겠지만 탄핵하게 되면 다른 검사들이 쫄을 것이고, 그것이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마 이걸 보고 난리 법석을 떠는 것 같은데, 강화문 세력이 있는 동안에는 택도 없는 짓거림을 이재명은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재명 수사를 한 그 검사를 방탄으로 삼기 위해서 보복 탄핵을 한다? 이거는 상권분리 파괴를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내는 매우 위험한 작템에도 아무도 막아서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좀 나쁘게 말하면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한 꼬락서리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 및 야당은 대한민국의 공산에 기름을 붓는 꼴입니다. 이래부터 나라가 어떻게 정상으로 굴러가겠습니까?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수도 없이 이재명 구속을 외쳤고, 수도 없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 권력자든 정치인이든 모조리 다 구속시키라! 문재인 구속, 조국 구속, 황운하 구속, 돈봉투 받은 의원들 구속. 얼마나 우리가 외쳤습니까? 지금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장본인이 이재명인데, 이재명이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는 나라입니까? 보시다시피 막무가내 아닙니까? 이재명은 대놓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고, 야당 192석의 행포는 공권력도 사법부도 알 바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진실에는 거짓은 상관없이 무조건 탄핵으로 한 방 미리 치겠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맛이 간 건지, 명품 백으로 몇 달을 발광하다가 이제는 또 명태균이가 하는 이 정치 브로커 하나 때문에 또 난리법석입니다. 야들은 명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명품 백, 명태균. 다음에는 또 뭘 하겠어? 명란젓. 혹시나 누가 선거 때 명란젓 갖다 준 사람이 있으면 또 폭로하세요. 그래서 저 야당이 또 난리법석을 떨게. 나라가 이 정도로 속 시끄럽고, 나라가 이 정도로 개판이고, 나라가 이 정도로 원칙이 없어지고, 나라가 이 정도로 기준이 없이 민심이 흉흉하고 온갖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예 관심을 끈 것 같은 이런 시간만 계속 지나가니까 국민들이 너도 나도 없이 열받는 거고, 지금 20에서 24%의 지지율로 어떡하든지 버텨보려고 하는데 조만간 자칫하면 5%로 뚝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파의 짜증 수치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러다가 우파가 먼저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자꾸만 실망으로 굳어져 갑니다. 결단하십시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사파나 종북 좌파에 안 당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절대 상종할 이유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필요하면 간신처럼 굴다가 불리하면 바로 목덜미를 물어버리는 아주 영악한 종자들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서울경찰청에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기념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 수익과 자금은 빠짐없이 환수해서 범죄 생태계 연결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민생범죄만 보입니까? 나라를 말아먹는 중범죄자들이 바글바글한데 이 자들은 왜 끝까지 추적해서 엄정히 처벌하고 범죄 수익과 자연금은 빠짐없이 받지 않는 겁니까? 지금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는 범죄자나 범죄 혐의자가 득실거리는 국회, 민주당, 야당 여기 아닙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은 상권분립을 파탄내는 자유민주주의의 파괴 범죄자 처단은 강도 높게 말을 못하냐 이겁니다. 제발 나라 좀 제대로 끌고 가십시오. 이게 당신이 바라던 나라입니까? 이건 우리가 바라던 나라가 아닙니다. 자,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논평이 이렇게 짤막하게 팩된 논평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바짝 정신을 차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 보시라고 이 논평을 만든 것이니까 꼭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